다들 지금 구단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승리에 취해 너무 오만해졌어요. 만약 소니가 시즌이 끝났을 때 팀을 떠난다면 우리는 평생 역사에서 조롱거리로 남을 겁니다. 토트넘이 풀럼전에서의 패배 이후에 팀 내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매체들도 이에 대해 강한 비난과 지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준 선수들이 역적으로 비난되며 그들을 즉각 내쫓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스텍 감독의 거친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영국의 매체들은 특정 선수들을 이름을 거론하며 토트넘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게리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존슨과 베르너가 토트넘의 벤치로 밀려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발로 나서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로이킨 역시 토트넘이 리그 4위에 진입하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것이라고 믿지만 존슨과 베르너를 선발로 쓰는 것은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졸전을 펼치는 와중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역적으로 3명의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영국의 여러 매체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플레이는 망신스럽다는 보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빌은 특히 제임스 매디슨을 거론하면서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베르너는 결정력이 형편없고 존슨은 볼을 거의 터치하지 못했으며 1대1 드리블에서도 계속 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는 선수들의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며 이런 안일한 정신력으로 편안하게 경기를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펀딧들도 이에 공감하며 만약 자신이 감독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선수들을 교체시키면서 대응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팀의 주장 손흥민마저 경기 후 동료들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정말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모두가 거울을 보고 내 잘못이다 말해야 할 것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토트넘 내부에서의 불화와 싹트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런던 현지 매체 더하스퍼는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에서 바꿔야 할 3가지를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풀럼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비 조직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로메로와 반더벤의 철벽 수비 덕에 큰 아슬아슬한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곧바로 수비 라인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풀럼전에서 집중 공략을 당하면서 드러난 넓은 뒷공간을 내주는 수비 전술을 지적했습니다. 상대 공격 라인이 쭉 올라오면서 발생한 문제로 이를 책임지는 수비 라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럼전에서 매디슨과 비수마가 책임지고 있는 중원이 무기력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들 미드필더들이 가장 적은 볼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원에서 활동량을 높이며 점유율을 지배해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리버풀이 클럽의 후임으로 포스테코글루를 최종 후보로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유수는 토트넘 내부의 불안과 혼란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에서 토트넘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감독과 선수들은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팀의 안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포스텍 감독이 리버풀로 향한다는 것은 영국 황새건론의 소설이나 다름없습니다. 리버풀이 차기 감독들 후보 중 하나로 포스텍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겠으나 그동안 리버풀의 차기 감독 후보로 1순위는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이 알론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감독 선임 싸움에서 리버풀이 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포스텍 감독의 이름이 거론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전부 토트넘의 최근 성적 때문입니다. 최근 포스텍은 토트넘 선수들의 이기심과 경기력에 큰 실망을 했고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선수뿐만 아니라 포스텍 감독의 경질 여론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바르셀로나가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반더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반더벤은 토트넘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 토트넘이 반더벤을 쉽게 놔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리그 첫 시즌 만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반더벤은 앞으로도 계속 빅클럽들의 관심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히샬리송에 대한 사우디 리그 이적 시도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출전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히샬리송은 사우디 이적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에이전트가 이미 토트넘과의 연봉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나와 현재 토트넘은 4위 안에 들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 경기 전반에 걸쳐 작은 결정들이 막판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수들의 이와 같은 이적 시도들은 향후 자신의 미래의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언론 매체들은 리그 4위 달성을 위해 현 토트넘의 부상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구단은 반더벤과 마누르 솔로몬이 A매치 기간 동안 부상에서 회복될 것이라 기대 중입니다. 하지만 요즘 반더벤의 잠보상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반더벤의 선수 관리 능력도 의구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더벤같이 몸이 두껍고 키가 큰 선수들은 달릴 때마다 몸에 엄청난 무게가 실리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무릎 부상을 당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근 토트넘의 경기 양상을 보면 반더벤이 스프린트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거의 맨시티와 리버풀급으로 라인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만큼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넓어진 뒷공간을 커버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반더벤은 이번 시즌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또 부상을 당했고 앞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이고 월드클래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팬들은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위해 포스텍 감독이 이제는 적당히 전술을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리그 4위를 달성하기 위해 팀 전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이기적인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손흥민 또한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마주한 상황은 꽤 복잡합니다. 만약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의 유럽 대항전 선전으로 챔스 티켓 5장이 할당된다면 5위로 마무리하고도 챔스에 진출할 수 있겠으나 과연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추격을 쉽게 뿌리칠 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4월과 5월에 중요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러한 막바지 경기에서 챔스 진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일단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지어야 앞으로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적에 따라 주장 손흥민과의 재계약 여부도 결정될 텐데요. 앞으로 2달간의 일정은 향후 몇 년간 토트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시즌이 끝났을 때 토트넘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챔스 진출 실패로 손흥민을 놓치게 된다면 앞으로 토트넘은 유럽에서 경쟁력이 없는 팀이 될 것이고 다시 중위권 수준의 클럽으로 되돌아가게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